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요구한 부정선거 관련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투표자 수 검증은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를 검증 및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정선거의 사실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초법적인 권한 남용이자 반헌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이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헌법재판소의 무도한 만행을 보고 있자면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으며 미리부터 대통령의 파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공정한 재판에 반하는 조치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또한 그것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헌법재판관들 다수도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탄핵 심판의 핵심 사안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은 과거에 지역선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또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등 부정선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건을 심리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다수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목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의 존재 규명이라는 탄핵 재판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 반헌법적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을 비롯해서 그동안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보여주었던 행태는 여실히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조사는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령의 핵심 사안입니다. 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계엄이라는 초법적인 조치를 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령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탄핵소추 역시 국회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인 것입니다. 설사 계엄령의 실행 과정에서 다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심사하면 될 일입니다. 더욱이 불법 국회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는 죄명으로 탄핵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내란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는 자들의 소행이 내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다수가 지배하는 국회의 부당한 권한 행사였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불법한 국회의 편에 서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사하고 있으면 대통령 변호인 측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장악한 불법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같은 편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들 역시 부정선거범들과 한편인 반국가 세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내란죄로 기소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제외한 계엄의 위법 여부만 심사하겠다거나 무리한 심사 기일을 정하는 등 마치 정해진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것은 바로 신속한 대통령 파면을 겨냥한 것이었음이 명약관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이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3 계엄령 발동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정선거 조사와 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탄핵 소추를 각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절차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서록 부실한 계엄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인 통치 행위로서 내란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부정선거 조사의 목적에 비추어서 계엄령의 실행 과정에 어떤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경중을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할 일이라면 처음부터 탄핵 소추 자체를 각하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탄핵 소추를 각하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투표자 수 검정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명목으로 의결한 탄핵 소추를 각하했었어야 하는 의도된 범죄와 함께 이번에도 국회의 탄핵 소추를 심사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의도된 범죄를 재차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3시간 만에 종결된 계엄령의 목적상 절차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절차적으로 다소 미비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의 중대한 위법 사유임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민주당과 국힘당 지도부의 협잡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론의 선전선동으로 말미암아 계엄, 내란, 탄핵이 갖는 엄격한 헌법적 규정이 오도되었으면 아직도 제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진영의 논리에 따라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유권 아닌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목적상 최우선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은 부정선거 여부에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며 따라서 탄핵 심사 또한 이에 대한 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목적을 계엄 선포령을 통해서 그리고 공수처에 출석하는 날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언에 의하면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 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참으로 정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외면한다면 대통령 역시 반국가 세력의 한 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엄의 근본 목적이 선거의 부정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데 있었으므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도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채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헌법재판소 또한 이미 자신들이 부정선거범들이자 반국 가세력임을 혹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협력한 공범이거나 부역자들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사법체계와 이에 종사하는 정의로워야 할 법관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만큼 자유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침탈당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대통령의 계엄으로 반국 가세력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장악된 국회, 범죄자를 심판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협력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사법부,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무법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검찰과 경찰 등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저변과 배후에 부정선거 세력이 합종연행하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발본색원에 자유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부정선거와 같은 범죄는 결코 부인한다고 해서 덮을 수도 덮어지지도 않을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들이 지닌 권력으로 피해가거나 외면한다고 해도, 심지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억압하고 탄압한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후손만대에까지 반드시 벌로써 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설 것을 권고합니다. 헌법의 정신과 조문을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며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재판관의 책무요 의무입니다. 편향된 반헌법적 사고와 허접한 지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국힘당이 지금처럼 대통령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척 거짓 행세를 계속한다면 국힘당은 분명히 해체당할 것이며 파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힘당 지도부와 대부분의 의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제2의 건국전쟁을 완수할 수 있는 윤석열 당의 출범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국힘당은 애국시민 뒤에서 과실을 챙기거나 손실을 계산하지 말고 당 차원에서 앞장서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영웅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곧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 우리가 지킬 겁니다. 대한민국 아유, 누님, 대통령님께 박수.